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군포센터 가족들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다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또 미리 연습까지 하시고요. 네, 군포센터의 열정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4사분기 교육이에요. 자, 금년에 우리가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서 안전이 그만큼 중요한 거를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부 열성적으로 이렇게 잘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 교육은 정말 우리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뭐 숫자만 채워서 자리만 채워서 앉아 있는 게 교육이 아니고요. 정말 집중하고 적극 호응해 주셔가지고 이 안전 교육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서 우리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 다 전부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기왕에 집중해서 여기 참여를 하셨으니까 그 1시간 투자하는 김에 그거를 제대로 하셔가지고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할 빨리빨리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기업의 문화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서비스의 기적 사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사례는요, 조중훈 씨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략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친절로 인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이 조중훈 씨가요, 20대 중반 청년기에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낡은 트럭을 한 대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낡은 트럭 한 대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나 하면은 미군 부대 영내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이제 화물차로다가 실어다가 하치장에 운반해서 버리는 이런 일을 맡아서 이제 추진을 했어요. 근데 이 조중훈 씨가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 청년기에 뭔가 열심히 해보자 이런 다짐을 하고요.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중에 이분이 이제 인천에 출장을 갔다가 서울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아니 그 길가에 승용차가 한 대 멈춰 서 있는데 뭔가 고장이 난 차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뭘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 고장난 승용차 뒤에다가 화물차를 딱 세우고 가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외국인 여성인데요.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지금 멀쩡하게 운행하던 차가 갑자기 멈춰 서가지고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 차가 아주 새 차고요. 외제차인데 이게 뭐 고장 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멈춰 서서 보니까 그러면은 연료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닐까 싶어가지고 쭉 집중해서 살펴봤더니 그 연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막 옷을 버려가면서 거의 2시간 동안 헤매가지고 이거를 이제 고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쳐졌습니다. 이제 운행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집에 가려고 정리를 하는데 이 여성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그때는 뭐 이 핸드폰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그냥 뭐 어쩔 방법이 없이 차가 멈췄으면은 뭐 방법이 없는데 이제 이걸 청년이 와서 이걸 고쳐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저의 작은 성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봉투를 안 받습니다. 제가 이 정도 친절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봉투를 안 받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했더니 이 여성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러면은 저 연락처라도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명함을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명함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 여성분이 운행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되돌아왔는데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요. 그 길가에서 승용차가 고장나서 막 굉장히 곤란에 빠졌던 그 일이 너무 해결해준 그 고마움에 인사를 하려고요. 다음날 바로 그 여성분의 남편이 같이 이제 부부 동반해서 같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딱 찾아왔는데 보니까는 뭐 이마에 그냥 별을 번쩍번쩍 달고 있는 미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미팔군 사령관의 부인이 운행에 나갔다가 이제 이런 곤경에 처했을 때 이걸 친절하게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령관이 와가지고서는 고맙습니다. 어제 내 아내가 이렇게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신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감사 인사 표시를 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어제보다 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봉투를 이제 저는 그런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뭐 자동차 고쳐면서 이렇게 이제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주 낡은 이 화물차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날마다 고장 나가지고 날마다 고쳐가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차를 조금 고칠 수 있는 그게 돼가지고 어제 도와드린 건데 이렇게 명분 없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좋은 인연으로 만났는데 뭐 좀 도와드릴 거 없겠냐고 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는요, 차량을 화물차 같은 거 운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내용 연수가 되면은 다 이렇게 이제 폐차 처분을 하는데 그 폐차 처분하는 거를 불화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일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이제 서류를 미리 좀 이렇게 제출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낡은 차 내용 연수 다 된 거 폐차 처분하는 거를 불화받는데 참여를 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미군 부대에서 내용 연수 돼가지고 폐차 처분하는 거를 불화를 받아가지고요. 이게 딱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운행하는 다른 모든 화물차들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요. 정비를 해가지고 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했는데 점점 일거리가 늘어나고요. 그때 이제 경제 성장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화물 운송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이 고기가 물을 만나가지고 이 화물 운송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남전 벌어지면서 월남전에 군수물자 이동하는 운송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또 성장하고 돈 벌고 그러면서 항공 관광 사업에도 진출을 해서 이 항공기 운행하는 이 사업이 막 이렇게 또 성장을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을 해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분이 그 대한항공의 이제 조중훈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조중훈 씨가 청년기에 친절을 베풀면서 이런 기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한진그룹은요, 재계 서열 14위, 우리 국내의 재계 서열 14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명해진 그 대한항공, 한진그룹, 여기에 이제 그 조중훈 회장님은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는 그 손자, 손녀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의 어마어마한 대재벌 그룹의 그 출발점이 친절을 베푸는 데서 이제 오는 그런 기적 사례였거든요. 그 친절을 베푼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돼가지고요. 친절로 인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이 조중훈 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음번에는요, 우리 군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친절함을 베풀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오는 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 복을 받으실 분들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우리 만화빌딩에 뭘 잡수시느라고 박수를 못 치시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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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군포센터 식구들도 친절로 큰 복을 받으시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고객 응대할 때 금기 행동 5가지가 있습니다. 고객 응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 보면은요, 첫 번째는 무성의, 두 번째는요, 무관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책임, 네 번째는요, 무예의, 무례한 거죠. 그리고요, 5번째는 무표정입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이제 무성의예요. 성의 없이 대처하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아주 무성의한 사례를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어떤 사례였냐면은 우리 지역에 마을버스가 이제 사장님이 우리 친절하게 하자. 그래서 손님들 탈 때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자고 기사들한테 강력하게 주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기사님이 사장이 시켰으니까 이제 인사를 하긴 해야지. 그런데 그런데 인사를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고객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제 자기 앞만 내다보면서 타는 숫자만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그냥 아주 기운이 빠져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성의 없는 무성의한 인사가 되는 거구나. 이 양반이 이제 그렇게 맥이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타는 손님들도 누구도 반응을 안 보이니까 점점 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를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관심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는 만큼 보이게 돼 있고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이제 군포센터 식구들 다 이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결혼 전에 청년기 때 그 배우자를 만나서 관심을 쏟고 거기에 마음을 다 읽어가지고서는 서비스를 잘해가지고 마음을 사가지고 전부 결혼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도 낳고 막 이렇게 전부 자녀도 다 키우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결혼 전에 배우자감한테 이렇게 관심을 쏟은 것처럼 지금도 관심을 기울이면 보이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들, 하는 일, 찾아오는 고객이 주로 어떤 걸 물어보는지, 왜 방문을 하는지 이런 관심을 가지면 그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10년을 근무해도 손님이 와서 뭐 물으면은 난 모르겠고 저 안에 가서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그냥 떠넘겨 버리죠. 이게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좋은 서비스, 친절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다가 수행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책임이에요. 나 책임감 있게 일하는데,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KT 건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관심 있게 가는 데마다 살펴보면은요, 정문에 앉아 계신 분이 손님 오는 거 딱 살펴보고 이렇게 인사하고 왜 왔는지 확인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딱 앉아가지고 밖에는 관심 없고 안에서 이제 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게임에 빠져들거나 유튜브에 빠져들거나 카톡으로 다 주고받고 이런 거냐 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사람이 와서 막 2분, 3분 기다려도 몰라보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딱 반드시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앉은 채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책임감 없이 그냥 앉은 채로 잠들어가지고서는 깜빡 한 5분, 10분 잠자고 나면은 그동안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도둑질하 들어간 사람이 막 이렇게 들어가도 우리가 못 보고 모르고 앉아있게 되는 그런 무책임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내 근무 시간에 내 역할은 확실하게 지키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는 무예의입니다.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하는 거죠. 우리 이제 금년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막 아침에 막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서는 막 가다 보면 2시간씩 걸리고 그래요. 그럼 2시간 걸려서 운전해가지고 가서 딱 도착하면은 화장실이 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얼른 갖다 주차장에 갖다 세워놓고 화장실에 먼저 이렇게 싹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화장실 담당하시는 이제 여사분이 이제 들어와서 막 사방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점검하고 필요한 거 채우고 이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또 다른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어이 김 여사 빨리 와 오늘 교육 받으러 모이래. 아 그래 전달하니까는 이 여사님이 뭐라 그 대머리 교수 왔대? 놀러 왔으니까 모이래지 뭐. 그래가지고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 이게 참나 내가 이렇게 그냥 대머리 교수로 호칭이 되나 이제 이렇게 좀 미안해가지고 나가서 만나서 인사도 못하고 아는 척도 못하고 그냥 화장실 안에서 나가지 못하고 제가 가만히 좀 있었어요. 서로 마주치면은 미안하니까. 응?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없는 데서는 무슨 말인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옆에 없는 분을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예의 바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예의하게 예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예의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무표정이에요. 자, 이 무표정은요. 아무런 표정 없이 이렇게 그냥 교육 시간에 어떤 표정의 변화 없이 이러면은 정말 강사도 좀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지금 잘 알아듣고 있다. 맞다. 그 말 맞습니다. 해서 고개를 좀 끄덕거리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조금 재미있는 얘기 나오면은 좀 이렇게 웃어주기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냥 나는 그냥 끝까지 오기로다가 버티고 나는 이제 웃는 거는 싫어하고서는 이렇게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있으면은 좀 강사도 좀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한번 좀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고객도 마찬가지로요. 표정이 살아있어가지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하셔야지 아무 표정의 변화 없이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그 길로 쭉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고객이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이 살아있는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하자고 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이제 성의 있게 대처하고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책임감 있게 내가 맡은 시간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막말하는 것보다는 좋은 말로 하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좀 표정이 살아서 반응을 보여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실 거죠? 예, 잘해 주실 거면 이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런 재해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 사례는요. 청소 중인 복도에서 넘어져서 다친 사고가 있었어요. 복도에서 이제 급히 뛰어가다가 이 청소 중인 바닥에 물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발목을 크게 다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예방 대책을 이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복도 같은 통행로에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좀 천천히 이동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 그러면은 넘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좀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복도 청소할 때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위험 안내 표지판을 미리 설치를 해주시는 게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 청소할 때 안전수칙으로는요, 작업 시작 전에 먼저 이제 복도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일단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바닥에 물기가 있다면 즉시 제거를 해야 되고요. 복도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천장에 전등이 끊어지거나 전등이 고장나면 빨리 이거를 교체를 해서 복도를 환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제 작업 중에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복도 청소할 때 이제 미끄럼주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락스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요, 락스가 그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필요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호장갑을 착용을 하고요. 이 보안경을 필히 착용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 락스
탄 물이 눈에 튀어 들어가면은 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 작업할 때는 미끄럼 방지 작업화를 필수로 착용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만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제 해설의 두 번째로는요. 계단을 통행할 때 넘어져가지고 굴러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들이 이 건물관리 서비스에는 흔히 만나는 사고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주요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은요. 계단에서 막 뛰거나 이런 불안전한 행동을 했을 때 넘어져가지고 굴러떨어져서 크게 다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요. 계단을 이용한 무거운 거 운반할 때 이때는 이제 앞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난간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단 청소할 때는요, 이거 작업 자세를 좀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조명 시설이 부족했을 때 꼭 그 복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계단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요, 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안전 난간을 요거 설치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만 이거를 꼭 계단을 이동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되고요.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계단 끝부분에 이 고무 패드 같은 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필수로 해야 되고요. 계단을 마른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계단에 흘려진 액체가 있다. 즉시 제거해야 되고요. 계단에 어떤 이제 운반하다가 뭘 기름기나 물기 같은 걸 흘리면은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청소 작업 중에는 이 작업하는 사람 외에는 이 계단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작업 장소 입구에다가 출입 금지, 청소 작업 중, 미끄럼주의 이런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여기 청소 작업 중이구나. 위험하겠다. 이걸 알고 대비를 하겠죠. 그리고요. 계단에서 헛디딤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 계단 청소할 때 문제가 저 위로 올라가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면서 청소를 하면은 뒷걸음질로 내려가는데 뒷걸음질 치다가 헛디뎌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굴러 떨어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꼭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해도 돌아서서 완전히 전면으로 보고 이동을 해야 이 헛디뎌서 넘어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안전화, 미끄럼 방지와 보호장갑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거를 미리 단단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통행에 충분한 조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계단에 전등이 고장났다. 이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그때는 일단 통행을 차단시켜 놓고 전등을 먼저 복구한 다음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열어줘야 되고요. 계단을 청소 작업할 때는 근골격계 질환, 담 절리는 거 꼭 생길 수 있거든요. 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요. 장시간 너무 구부린 채로 하는 것보다는 좀 허리를 좀 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청소할 때 물통 같은 거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이동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 전후에 스트레칭을 좀 꼭 해주셔야 돼요. 몸풀기, 작업 전에 이렇게 몸풀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좀 딱 풀어가지고 전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없도록 몸 상태를 좀 좋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안양 식구들 전부 다 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한 전부 잘 해주시고 우리 군포 소장님도 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호계 전부 잘 해주시네요. 네, 석수도 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고요.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몸에 뭉치고 이렇게 담 결리고 이렇게 예방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하여 혁신해야 될 빨리빨리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성질 급하고 빨리빨리 서두르는 경향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빨리빨리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땄을 때 딱 10층 간다 눌러놓고는 이 닫힌 버튼을 3번, 4번씩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열린 버튼을 한 번만 누르는 데 비해서 이 닫힌 버튼은 3번, 4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면은 30분 넘어가면은
취소를 하거나 돈을 안 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달을 주문받으면은 그냥 빨리 음식 만드는데 15분, 배달하는데 15분 내에 이걸 해야 되니까는 그냥 이 오토바이가 막 승용차 사이를 막 비집고 다니면서 사고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배달 음식을 기다렸다가 드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세계적으로 국제공항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찾아다니고 빨리빨리 이동하는 걸 잘한답니다. 그래서 어리버리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만 따라가라. 신속 이동하는데 선수들이다. 그런데 빨리 가는 건 잘하는데 가다가 넘어지기도 잘해서 다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한국에만 있는 현상인데요. 커피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고 밀크 커피를 딱 선택을 하고 커피가 쭉 내려올 때는 기다려야 되는데 성질 급해가지고 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이.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끓는 물이 통팍 떨어지면서 끓는 물이 튀어가지고 여기 손을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상 입어가지고 치료받으러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네, 이거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건 좀 손을 밖에서 기다렸다가 커피 다 내려온 다음에 꺼내서 드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남자들만 이렇게 한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이 자크를 내리고서는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리고서. 그러고서는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요. 이거를 또 올리면서 나오는데 이 자크에 옷이 끼어가지고서는 미처 안 올라가면은 이 소중한 걸 내놓고 막 나온다는 거예요. 화장실 밖에까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밖에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이제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싹 이제 못 본 척하기까지 한다는데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단단히 의관을 정지하고 이동하시는 것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운전할 때 로타리에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딱 서 있다가 파란불로 딱 바뀌었을 때 딴 생각하다가 미처 출발이 안 되면은 3초만 지나면은 뒤에 있던 차들이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은 초긴장 속에 운전을 연속으로 해내라고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도로 주행을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속도의 경쟁력이 돼가지고요.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6.25 동란 직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많은 기여를 했는데 문제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심각한 폐해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와우 아파트는요, 1970년도, 그러니까 52년 전에 서울 신촌에 이 와우 아파트를 짓는데 그때는 그냥 뭐 하면 된다, 안 되면 대기하라 막 밀어붙여가지고요. 이 콘크리트 건물을 막 서둘러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딱 입주를 했는데 이게 우르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상자가 72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동네 13년을 살아가지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났었어요. 그리고요, 이 삼풍백화점, 1995년도니까 이제 27년 전인데 이 백화점 지을 때요, 졸속 강행을 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짓고 설계 변경하고 설계 변경해서 한층 더 증축하고 거기다 어마어마한 중장비 갖다 지붕에 설치했다가 막 옮기고 하면서 금이 쩍쩍 가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백화점 개점해서 영업하다가 우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사상자가 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대형 사건이었죠. 금년도 초에 광주 학동 건물 철거 사건 이거 붕괴돼 가지고요. 이 건물을 철거를 할 때 위에서부터 이거를 깨서 이렇게 전부 찝어내 가지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밑에를 먼저 팍 치고 들어가 가지고 이걸 우르르 무너지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버스 정류장을 덮쳐 가지고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가지고요. 1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요, 금년도 초에 있던 일이에요. 광주 화정동에서 신축 아파트를 지어 올라가는데 이거를 한 층씩 완전히 다 단단하게 양생이 된 다음에 위로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막 3개 층이 막 올라가다가 우르르 무너지면서 통째로 무너져 가지고요. 여기 사상자가 6명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이거 지금 다 부시고 다 새로 짓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서두른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한눈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너무 빨리빨리로다가 심각한 이 문제가 생기는데 OECD 주요 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이 10만 명당 평균 2.6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평균치의 3배 정도로 많이 나오면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면서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를요, 이미 6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이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국내 최초의 산업안전 전문가는 세종대왕님이세요. 이분이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 조선 사람은 매사에 빨리빨리 하고자 해서 정밀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무너질 염려가 없게 할까? 이거 연구 과제로 정승 판서들한테 연구 과제를 줘가지고요. 이거 이렇게 안전사고 안 나게 무너지지 않게 대비책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선조들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먹은 콩밥 화장실에 가서 보라고. 우리가 콩밥을 먹을 때 콩을 꼭꼭 씹어서 완전히 분쇄를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삼켜야 되는데 콩밥도 설컹설컹 대충 씹어서 막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막 서둘러서 이렇게 먹어가지고요. 이게 그냥 소화기관을 다 망가뜨리고 잘 체하고 위장병 생기고 그냥 급하게 먹고 체해가지고 손끝을 막 따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꼭꼭 씹어 드셔서 소화기관을 좀 이렇게 잘 지켜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철도 건널목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 철도 건널목에 여기에 그런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간다. 아주 가버리는 거죠. 3분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그냥 평생 아주 가버리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조심을 하고 안전하게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승용차가 여기를 딱 왔어요. 왔는데 띵동띵동 소리는 나는데 아직 이제 그 차단기도 안 내려왔고 기차도 아직 안 보이니까 꿀 지나가겠다고 서둘러서 팍 덤벼들어가지고 거기 넘어가려고 했는데 기차 그 철로에는 털포덕거리니까는 시동이 꺼져가지고 멈춰 서 있는데 기차가 나타나가지고 치고 나가면은 대형 사고가 나고 아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아주 가는 사고가 빈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보다는요, 안전 제일로 가야 됩니다.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상당하는 걸 감수해가면서까지 서둘러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요. 또 이렇게 몸 상태도 컨디션을 좋게 유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을 위하여 본받아야 할 선진 기업의 문화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선진 기업은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선진 기업은 슐저라고 하는 스위스의 본적을 둔 글로벌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안전 문화가 아주 잘 자리가 잡혀가지고 꼭 어떻게 안전수칙을 지켜라 이거 말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서로 웃으면서 눈치만 이렇게 눈짓만 하면은 다 착착 알아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지키는지 또 이분들이 너무 잘 지켜가지고 집에 가서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이 술전은요, 여기 이렇게 이제 그 회사 내부에도 이렇게 이제 도로가 넓고 또 이렇게 이제 횡단보도가 이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이 여기다 차를 세우고서 일로 건너가려고 이렇게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기왕이면 우리 횡단보도로 건너갑시다 이렇게 사인을 줘가지고 여기로 건너가고 또 횡단보도 앞에서는 승용차가 다 일단 멈춤을 해가지고요 잘 안전하게 건너가라고 반갑다고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 남자 사원이 이제 현장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딱 사인을 줘가지고요 일반화 신고 가지 말고 안전화 신고 가라고 그래서 사인을 줘가지고 그대로 이제 웃으면서 신발을 바꿔 신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현장에 이동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보안경을 쓰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사인을 줘서 보안경을 쓰고 가면서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작업 도구의 안전덮개를 완전히 설치를 하고 작업에 들어가니까는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고 당신 정말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계단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난간 손잡이를 이거를 꼭 피해 손잡고 이동을 해가지고 계단에서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또 다른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홀더를 4개를 이렇게 쥐고 가면은 두 손으로 이걸 쥐고 가면은 계단 난간을 잡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2개를 내가 덜어주겠다. 그래가지고 2개를 덜어서 한 손에 쥐고 한 손은 난간을 쥐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덜어주니까 두 사람 다 한 손에 짐을 들고 한 손은 계단 난간을 쥐고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리고요, 회의실에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전원 코드를 여기 이제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이 지나가다가 전선 코드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쑥 뽑아가지고요. 이걸 쑥 뽑아가지고 여기 이제 그 책상 가운데 있는 회의실 가운데 탁자에 있는 이 콘센트에다가 여기 잭에다가 요거를 꽂아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무거운 거 들을 적에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어깨 숙이고 여기 이렇게 들면은 이 척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을 최대한 반듯하게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엉덩이를 최대로 낮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을 낮춰서 이걸 들어가지고서 몸 전체 자세로다가 이거를 들어 올려야만 척추를 안 다치고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지금 지키는 거고요. 예, 우리 호계 소장님과 가족들, 우리 석수 빌딩의 식구들 전부 다 집중해서 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제 이렇게 현관에 양탄자가 이렇게 접혀 있으니까 걸려 넘어질까봐 이렇게 이제 여기 발로다가 이거를 이제 완전히 펼쳐 주는 거죠. 여기 위험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퇴근하면서 자녀들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뒷좌석에까지 이렇게 이제 안전띠를 다 이렇게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안전띠를 뒷좌석까지 채우는 걸 아주 실천을 철저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고요, 여기 이제 현관에 양탄자가 이렇게 이제 접혀 있으니까 이것도 걸려 넘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바로 펼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막내 아들이 회전 의자를 놓고 여기를 올라서서 여기 과자를 내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갖다 놓고 올라가는데 아시겠지만 회전 의자는 사람이 올라가면은 회전이 되면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누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딸이 얼른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회전 의자는 위험하다. 이걸 이렇게 이제 밀쳐 내놓고요, 안전한 디딤판을 이렇게 딱 사다리를 여기 갖다 놓고 안전한 디딤쇠를 놓고 이걸 밟고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올라가서 보니까 과자는 이미 빈 깡통이 돼 있었고 엄마가 별도로 준비한 과자를 이제 식구들이 행복하게 먹는 이런 이제 사진을 여기다 이제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몸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다칠 염려가 없고요. 안전해야 행복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고요. 가정에서도 집 식구들까지도 안전하게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이 안전문화 선진 기업의 사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엔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력 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요, 골감소증, 골다공증, 이거는 전부 여자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남자분들도 똑같이 위험하고요. 다치는 거는 남자분들이 더 많이 다쳐요. 그래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보셨죠? 골감소증 이거는요, 원인이 대개 이제 50대 이상이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성분들한테 이런 증상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대개 여성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런 증상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도 똑같은 게 남자들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 음주, 흡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뼈가 다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뼈가 이제 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감소증이 이렇게 왔을 때 골다공증을 여자분들은 치료를 좀 해요. 골다공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남자분들은 거의 치료를 안 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고관절 골절로다가 이 뼈 부러지고 다치는 게 여자분들의 1.4배로 더 높게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 50대 이상은 다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예방 대책을 위해서
칼슘 섭취를 좀 하셔야 돼요. 칼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을 이제 영양제로 섭취하셔도 좋고, 또 이렇게 이제 멸치가루 같은 거를 이제 반찬에 넣어서 드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 같은 이제 비타민제를 드시면 좋지만, 비타민제를 못 드시는 분은 이렇게 하루에 한 40분 이상 햇빛을 좀 받는 것도 비타민 D를 이렇게 저장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넘어지고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50대 이상은 특히 그게 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이렇게 몸 풀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순간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 손목 풀기.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네, 좋습니다. 네, 만한 빌딩 잘해주시고, 호계도 잘해주시고, 네, 석수도 잘해주시고, 군포 최정실 실장님과 그 식구들 전부, 우리 또 문 소장님, 네, 좋아요. 안양, 네, 안양도 잘하고 계시고, 손목을 이렇게 충분히 유연하게 이걸 풀어주셔야만 이 손목 안 다치고요. 두 번째는요, 발목을 돌려주셔야 돼요. 발목을 풀어주셔야 돼요. 발목 앉은 채로 발목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발목을 유연하게 풀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깍지를 이렇게 끼고 쫙 내밀어서 이걸 위로 올려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 네네네 네네 그렇게요. 네네 지금 호계 소장님 호계 빌딩 잘해주고 계세요. 네 좋아요. 네 석수 빌딩도 잘해주시고 네 좋아요. 요렇게 한 다음에 뒤로 넘겨주시고. 앞으로 당겨주시고, 네. 이거를 충분히 이걸 해주셔야 이게 이제 이 어깨가 이제 유연하게 이제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목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 운동을 이렇게 목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반대로도 돌려주시고. 자, 이 목이 유연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머리에서 온몸으로 연결되는 신경이 목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목이 유연해야 됩니다. 네. 다음에는요, 어깨 날개 운동인데요. 요 깍지를 끼고 머리 뒤를 받치고 최대한 뒤로 벌려주세요. 뒤로 밀어주세요. 뒤로 팔꿈치를 뒤로 밀어주세요. 최대한. 예, 이렇게 밀어서 한 10초 정도 이렇게 당겨주신 다음에 풀어주시고 이거를 5번쯤 아침에 한 5번쯤 이걸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어깨가 완전히 유연해져 가지고요.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허리 아치 운동이에요. 이거는요. 똑바로 서서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이 손을 허리에다 딱 받치면서 숨을 내쉬면서 몸을 뒤로 최대한 젖혀줍니다. 이렇게 이제 젖혀주시면은요. 허리가 유연해져 가지고요. 허리를 안 다치고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축구선수, 야구선수 이분들은 1시간 경기를 위해서 100시간을 연습을 해요. 몸풀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8시간 근무하려면은 최소한 아무리 적게 해도 8분 정도는 이렇게 각 빌딩별로 이렇게 이제 그 아침 조회를 좀 하시고 전달 사항이 있으면은 전달해 주시고 안전제일 구호도 외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풀기를 이거를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손목 안 다치고 발목 안 다치고요. 몸이 유연해져 가지고요. 이렇게 삐끗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전을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체력 관리를 잘 하면은요. 이 체력은 국력입니다. 그 올림픽에 메달 많이 따는 나라들 다 체력이 좋고요. 그런 나라들은 돈도 잘 벌고 부자 되고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런데 몸이 약해가지고 골골골골 하는 나라는 자꾸 병들고 쓰러지고 해서 오히려 치료비만 많이 들어가고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불행해지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체력은 기업의 힘이 됩니다. 우리 KDF에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체력이 좋으면은요, 이 회사가 힘이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식구 수대로 전부 다 체력이 좋고 건강 관리가 잘 되면은 그 가정이 희망이 있고요. 돈도 더 많이 벌게 돼 있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게 돼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확실히 체험을 했는데 제가 이제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봉사를 17년간 했어요. 근데 하는 동안에 보니까
몸이 병들고 몸이 허약해지면은 마음도 허약해지고 정신도 건강치 못해가지고요. 자꾸 그냥 삐지고 혼자 힘들어하고 막 죽고 싶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됐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중에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 내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고, 나는 남들보다 건강하다고, 다른 후보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아침 조깅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는 내가 확실하다. 응? 아니, 머리는 좀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들, 뭐 장관이나 비서나 이렇게 뽑아다 일 시켜놓고 나는 건강 관리 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게 대통령도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건강한 몸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포센터, 우리 이제 김석호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 잘 협력이 되고 이렇게 잘 서로 마음이 맞아서 잘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좀 이렇게 서로 전해주고 전달받고 하면서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팀워크가 잘 되고요. 이렇게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잘해 주시는 걸로 믿고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행복한 일터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먼저 일을 도와주고 이걸 해야지, 이렇게 저 인간이 언제 날 도와줬나, 뭐 내가 뭘 남을 도와주고 있어, 내일만 해도 벅찬데, 이게 아니고요. 서로 먼저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서로 잘 돕고 협력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제일 출발점은요, 이렇게 웃는 얼굴이에요. 웃음 띤 얼굴, 미소가 일터를 행복하게 해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서로 대화하면은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옆에 막 자꾸 전파를 해줘야 되는데, 괜히 인상 쓰고 한숨 쉬고 짜증내고 뭐 욕하고 막 그냥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은 주변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밝은 얼굴, 웃는 얼굴로 서로 인사하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많이 전달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군포센터 가족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 빌딩별로 이렇게 이제 단체로 수업에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수업 끝나면은 바로 저기 저 몇몇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제 그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이렇게 읽어보시고 거기 좀 이렇게 회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설문까지 받아야만 이제 교육이 끝나는 거고요. 우리 군포센터 오늘 저하고 만났으니까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저기 이제 음소거 해제 해주셔도 좋고요. 이제 음소거 해제한 상태에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군포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군포센터 화이팅! 군포센터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군포센터 정말 최고예요. 제가 군포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시는 거예요. 최고만. 예. 군포센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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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저 마이크를 우리 문명식 소장님께로 넘기겠습니다. 네네. 덕수 저 음소거 해제해 주실래요? 다 음소거 해제됐네요. 오늘 저희 센터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호스트 역할을 했는데요. 불가피하게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교육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을 오늘 해주셨고요. 저희가 앞으로 건물 관리, 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평소에 조금 소홀을 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거를 오늘 새삼스럽게 다시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해 주시는 거를 거울 삼아서 더
더 신중하게 안전관리, 빨리빨리 또 일 진행하지 않고 좀 더 여유 있게 일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전 빌딩 오늘 좋은 교육 해주신 이덕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드리죠. 박수. 진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군포센터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예, 네, 네. 다들 나가셔도 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